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연일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거래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아파트 거래 시장에도 매서운 한파가 밀어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오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급매물을 넘어 급급매를 알리는 전단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춘천에서는 모두 512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152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하루 종일 중개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아파트를 사려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일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 절벽 상태고요.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서요.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춘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로 넓혀보면 지난해 이맘때 3,000건을 넘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올해는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도 4,158건에서 1,545건으로 62.8%의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강원도는 7주 연속, 특히 춘천은 13주 연속으로 하락세입니다. 입주한 지 3년이 채 안 된 춘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가 2달 전만 해도 5억 7,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 시장에 나온 가격이 3천만 원이나 떨어지는 등 낙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꼽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높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도 좀 장기간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떨어진 가격에 맞춰 내 집 장만을 꿈꿔보지만 대출 이자도 덩달아 올라 자금 부담이 커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에 이어 거래량까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빙하기가 시작된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 반도체 장비 세라믹 부품 제조기업. 이곳에 다니는 70여 명의 청년들은 매달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른바 청년 동행카드 제도 덕에 도심과 다소 먼 거리로 출퇴근하지만 교통비 부담을 한층 덜고 있습니다. 교동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할 때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이제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충분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산단 청년 근로자의 93%가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77%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청년을 주로 채용을 하는데 청년분들께서 실제로 저희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동행카드 적용되는 사업장이냐 물어볼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예산도 크게 삭감됐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5년 동안 청년이 72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와 정부가 돈을 보태 모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2,749억 원.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을 플러스로 전환하며 정부 예산을 95%나 줄인 164억 원으로 책정했고 대상이나 지급액, 인원도 줄였습니다. 현재 모든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종사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년, 지급액은 1,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청년들의 부담액은 매달 12만 원에서 16만 6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정부 부담을 늘리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해줘야지, 그렇다고 실제로 대상 규모도 줄이고 액수도 줄이고 이게 무슨 플러스입니까?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창에서 군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단지 수백 장을 살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포자는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판결을 앞두고 전직 공무원의 사주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어느 날, 승합차 한 대가 컴컴한 도심 곳곳에 흰 종이를 뿌리고 다닙니다. 군수 예비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을 담은 모 일간지 기사를 복사한 전단지입니다. 경찰은 해당 CC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해 지역에 사는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남성이 자신에게 전단지 살포를 지시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배우로 지목한 사람은 현재 평창군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자신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500장의 전단지 뭉치를 건네주며 길에 뿌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남성의 진술 내용입니다. 안 걸릴 방법도 없고 이건 돌려봐야 실이 더 큽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그냥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뿌렸죠. 이후 전직 공무원도 경찰에 출두해 전단지 살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혼자 이 같은 일을 벌였을 뿐이라며 더 이상의 배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뭐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고 누구 욕을 해도 따질 그런 생각도 없었고 주민들이 알 거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직 공무원의 소행으로 밝혀져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2년 전 여름 북한강 상류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되면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순직한 경찰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동료 직원의 헌신을 기리는 마음을 추모수와 함께 차곡차곡 묻어둡니다. 2년 만에 마련된 추모비에는 하염없이 폭우가 내리던 날 의암호로 달려간 희생 정신을 기억하자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순직한 지 2년을 맞은 고 이종우 경감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고. 사고가 난 건 지난 2020년 8월. 북한강 상류 의암호에서 경찰 순찰정과 행정지도선 등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 춘천 의암호에 띄워놓은 인공수초섬이 폭우에 떠내려가자 붙잡으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이 경감을 포함한 춘천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민간인이 타고 있던 보트를 구하려다 숨을 거둔 이 경감은 지난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터폴 순직 경찰관이 나온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일선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은 강원도에 모두 6명. 교통관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치안 업무 중 불의로 숨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순직자의 희생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경찰은 이번 주를 경찰 추모 주간으로 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한 순직 경찰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영월 삼척고속도로를 중점 사업으로 확정한 데 이어 9개월여 만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월 삼척고속도로는 동서 6축을 잇는 마지막 구간으로 사업비 4조 9천억 원 가량이 투입돼 영월과 태백, 태백과 삼척을 잇는 91km 구간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제천 영월 고속도로 29km 구간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강원경찰청과 도내경찰서 홈페이지에 교통시설 개선 주민 제한 항목을 만들고 지난 한 달 동안 운영을 한 결과 모두 16건의 주민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호체계 개선과 유턴 허용, 중앙선 절선 요청 등 교통 불편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와 표지판 교체 등 사고 예방 사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은 5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 구규림관리소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앞서 산불 발생에 대비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춘천 구규림관리소는 어제부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51명을 춘천과 화천, 철원 등에 배치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산에 앞서 오는 11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폐쇄되는 등산로 구간 정보를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모이는 단풍 관광 명소에서 실내 환기와 소독 등 현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안내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방역 수칙 권장 사항 개시, 시설 안 손 소독제 비치,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직위 해제 상태였던 횡성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횡성군청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지난달 수도권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1억 5천여만 원을 건네받고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는 참당귀를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발해 지역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12억 원을 투자합니다. 참당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외식 산업용 가공 원료 표준화 생산 기술 개발 등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강원도 참당귀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참당귀 재배 면적은 265헥타르로 전국의 58%를 차지하며 생산량도 1위입니다. 춘천 시민 10명 중 7명은 소양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시민 4,500명을 대상으로 소양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선호도가 6차선이 75.1%, 4차선 23.6%, 기타 1.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426명 가운데 399명이 6차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춘천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양로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중점 투자 분야 설문에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분야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4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춘천시 예산 편성 우선순위 분야를 물었는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이 27.6%, 교통 및 물류, 도시개발이 17.3%, 사회복지 및 보건이 13.1%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가 그동안 예산을 투자한 분야 중 높은 성과를 달성한 분야로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이 1위로 조사됐습니다. 강릉 경포 일대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의 평창 겨울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르면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 면적은 2.5제곱킬로미터에서 2.52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당초 3조 9,177억 원에서 4조 2,26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포 올림픽 카운티 조성 사업은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관광 휴양 거점 도시 구축을 위해 경포 해수욕장 인근에 564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수협 위판장 4곳 중 3곳은 위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수협 위판장 28곳 가운데 75% 수준인 21곳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별로는 냉동시설이 없는 곳은 21곳, 냉장은 22곳, 얼음을 만드는 제빙은 21곳, 얼음 보관 창고는 21곳, 오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곳은 25곳에 달했습니다. 화천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태양광 258개소, 지열 41개소 등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희망 가구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철원군 의정비 심의회는 내년도 군의원 월정 수당은 1.4% 인상,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철원군 의회 의원은 내년도 의정비로 올해 월정 수당 2,278만 원에서 31만 원이 오른 2,309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3,6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에 월정 수당 역시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해마다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의 송자 대전판 관련 사료들이 동해시에서 대거 발견됐습니다. 동해무원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사료 99점은 목판 송자 대전판을 다시 판각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소식을 전하는 글인 통고문, 편지 형식의 관찰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록을 남긴 주인공은 삼척의 유생 홍제모 선생으로 당시 대전의 유림들과 교류하며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송자 대전판은 송시열 선생의 시문집 송자 대전을 1789년 목판으로 새긴 것으로 일제에 의해 불에 탄 뒤 이후 대전 남간사에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분재대전에서 양구군의 분재작품 2점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양구군은 양구수목원 DMZ 야생화 분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재 10점을 출품했고, 이 가운데 60년생 모과나무는 산림청장을 수여했고 50년생 산수유나무는 아시아 분재연맹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분재대전은 매년 120점이 넘는 분재 작품 가운데 독창성과 상징성을 갖춘 분재를 시상하는 대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